안녕하세요. 76세 된 이정순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일하는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올해 인권상을 받게 됐다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51년 전 그 추운 겨울날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미선이가 돌 막 지났을 때였어요. 감기 몸살을 앓더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미선아 왜 그래? 아무리 다리를 주물러도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급하게 동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소아마비인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때만 해도 소아마비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다리가 아픈 병인 줄 알았지. 설마 평생 못 걷게 될 줄이야. 서울 큰 병원까지 가는데 기차비만 해도 우리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 벌고 저는 동네 양복점에서 재봉질해서 2만 원 받았거든요. 부부가 합쳐서 5만 원인데 생활비만 해도 3만 원은 나가고 거기다 미선이 치료비까지 하면 돈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들마다 말이 달라요. 어떤 의사는 치료하면 좋아진다 하고 어떤 의사는 평생 못 걸을 거라 하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팔자야. 포기하고 집에서 키워라. 친정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돌같 지난 애가 평생 누워서만 살라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서울로 올라가자. 거기 가면 좋은 병원도 많고 치료도 잘해준다잖아. 남편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살아? 하지만 결국 제 뜻을 따라줬어요. 1975년 봄이었나.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세금 50만 원 빼고는 없었는데 그걸 들고 서울 변두리 달동네로 올라갔어요. 단칸방이었어요.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2만 원. 그 좁은 방에서 셋이 살았어요. 서울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광주보다 비쌌거든요. 쌀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가가 2배. 남편은 서울 건설 현장을 전전했어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임금도 불안정하고 어떨 때는 한 달에 4만 원 벌고 어떨 때는 2만 원도 못 벌고 저는 동대문 평화시장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미싱을 돌렸어요. 그래도 월급은 고작 2만 5천 원. 서울 물가에 맞춰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일주일에 3번은 미선이를 업고 병원에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그때 소아마비 치료로 유명했거든요. 버스 타고 가면 돈이 아까워서 걸어갔어요. 1시간 반을 미선이를 업고 걸어서.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이 따가워서. 저 애는 왜 저러지? 하는 눈빛들. 의사 선생님은 늘 똑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꾸준히 재활 치료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활 치료비가 한 번에 5천 원. 일주일에 3번이면 1만 5천 원. 한 달이면 6만 원인데 우리 수입이 겨우 6만 7천 원이었어요. 남은 돈 7천 원으로 셋이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밥은 하루에 2끼만 먹고 반찬은 김치하고 된장국이 전부. 그래도 미선이 재활 치료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매일 2시간씩 마사지 해주고 다리 운동시켜주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미선이는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해라. 돈만 버리는 거야. 친척들도 연락을 끊더라고요. 장애 애 키우는 집이라고 뒷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미선이가 5살 때였나. 갑자기 목발을 짚고 몇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 순간을 어떻게 잊겠어요. 엄마 나 걸어. 미선이가 목발을 짚고 제게 뛰어오던 그 모습.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 정성이 통했네요. 이 정도면 특수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선이가 목발로나마 걸을 수 있게 되니까. 특수학교에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미선이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도 머리는 똑똑했거든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선이는 대학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미선이 교육비 벌려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선이가 꿈을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나 같은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 대학은 전남대 사회복지학과에 갔어요.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그때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재봉일 했어요. 손가락에 물집 잡히고 허리 아파도. 미선이 대학 보내려고. 남편도 60살 넘어서까지 건설 현장 다녔어요. 미선이 졸업할 때까지만 더 버티자. 미선이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처음에는 작은 복지관에서 일했는데 점점 실력을 인정받아서 큰 단체로 옮기고 지금은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까지 됐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장애인 정책 만드는 일도 하고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발표도 했다더라고요. 장애인도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라고. 50년 전에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목걸을 걸하던 아이가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줄. 지난주에 미선이가 집에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당당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선이가 그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다 미선아. 너 덕분에 엄마가 더 많이 배웠어. 정말 그래요. 미선이를 키우면서 제가 더 많이 자랐어요. 장애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남들 시선 신경 쓰고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선이가 제 자랑이거든요. 요즘 미선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미선이한테는 10년째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장애가 있지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걱정됐죠. 장애인끼리 결혼하면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그만이잖아요. 미선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아이를 낳고 싶어요. 엄마처럼 키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50년 동안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요즘 가끔 옛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미선이는 지금도 집에만 앉아 있었을 거고 저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지금 미선이는 전국 장애인들의 희망이 됐어요. 강연할 때마다 이야기한다고 해요. 제 어머니가 5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그런 프로그램에 미선이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다니.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미선이를 50년 동안 업고 다닌 후유증이에요. 하지만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하죠. 미선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었으니까. 요즘 미선이 단체에 상담 오는 부모들이 많다고 해요. 장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마다 미선이가 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그래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포기하는 게 진짜 불행인 거죠. 사랑으로 키우면 어떤 아이든 꽃을 피워요. 우리 미선이가 그 증거거든요. 지금도 주변에서 물어봐요. 어떻게 5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키웠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니까요. 내 새끼는 내가 지켜야죠. 미선이가 어렸을 때 자주 울었거든요. 엄마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못 걸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미선아,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한 일을 맡기려고 그래. 기다려봐.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선이한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였어요. 지금 미선이는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나도 미선이처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며칠 전에 미선이가 또 전화했어요. 엄마, 제가 내년에 책을 낼 거예요. 제목이 50년간 나를 업어준 엄마예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책 내용을 미리 들려주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50년 이야기를. 엄마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나와 같은 장애인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미선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서. 물론 쉽지 않았죠. 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많았고. 하지만 버텼어요. 미선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선이가 저한테 더 많은 걸 줬어요. 저는 그냥 업어주고 치료받게 한 것뿐인데. 미선이는 제게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줬거든요.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 안타까워요.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떨고, 조금만 남보다 뒤처져도 포기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는 부모가 끝까지 믿어줘야 해요. 미선이도 처음 5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믿었어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미선이가 집에 올 때마다 그래요. 엄마 마사지 해주세요.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제가 해주는 마사지를 좋아해요. 엄마 손이 명품이에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아직도 내가 우리 딸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얼마 전에 미선이가 상 받는 자리에 갔어요.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라가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5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객석에 있는 저를 보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시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시고. 하지만 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 새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미선이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보람 있어 보여요. 매일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미선이가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아,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5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미선이 다리에 힘이 없어졌을 때. 그때 포기했다면 오늘의 미선이는 없었겠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거든요. 돈만 버린다, 시간만 버린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믿었어요. 내 딸은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정말 일어섰어요. 다리로는 못 일어섰지만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사랑이 만든 기적. 요즘 미선이가 자주 말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좋아요. 내 딸이 행복하다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장애가 있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행복은 다리로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으로 걷는 거였어요. 미선이는 지금 마음으로 세상을 누비고 있어요.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런 딸을 둔 제가 정말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저처럼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를 믿어주세요.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나요. 우리 미선이처럼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선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 인생이었어요. 미선이와 함께한 76년이.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미선이를 통해서. 그리고 미선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세상으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미선이가 기여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50년 동안 미선이를 업고 다닌 보람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